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라토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4.645원으로 마무리했는데 오늘 10시 30분에 1474.58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과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강력한 고용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죠. 계속해서 낮출 줄 알았는데 연준 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계속 확대되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높은 수익을 쫓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계속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는데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빨리빨리 내려줘야 이 둘 사이의 갭이 줄어드는데 미국이 계속 약간 아주 천천히 하고 있죠. 지금도 내린 다음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금리 차가 계속해서 커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및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가 됐죠. 그리고 중동 정세의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안전자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달러 인덱스가 구조적인 강세를 유지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이야기가 있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 이 100을 안 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구조적인 강세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1973년 3월에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당시를 기준점 10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9.5라는 수치는 1973년과 거의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역사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80과 90대 초반에서 움직였던 기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5라는 수치는 역사적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히 지난 12개월간의 변동폭 내에서 현재 위치는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구성 통화들의 상대적인 약세죠. 유로화가 57.6%, 엔화가 13.6%, 파운드화가 약 11.9%, 주요 통화 6개국이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을 하는데 달러 가치 대비를 측정을 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99.5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상대 통화들의 더 큰 약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및 일본의 통화 정책이 약간 차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유럽중앙22의 일본은행 BOJ는 경기 부양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거나 금리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유로와 엔화가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수치를 높은 수준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화 대비 강세가 있죠. 한국의 원화는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수치와 무관하게 달러 대비 약세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0에서 70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달러 인덱스 상의 달러 가치보다 원화 자체의 약세 요인이 많아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M2가 지금 4,400조나 풀려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년간 1,000조가 넘는 돈이 풀렸기 때문에 원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달러 약세에는 이 달러 인덱스가 낮아졌지만
주요 통화들의 상대적 약세, 그래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 수요 복합, 그래서 구조적인 강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왜냐하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채권 투자로 밖으로 달러가 계속해서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엔화 약세, 아시아 통화 동반 약세가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계속해서 총리도 바뀌고 완화적인 정책을 펴니까 엔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아시아 역내 통화 전반의 동반 약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상관관계가 높았던 엔화 약세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타국가 대비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및 일시적인 정치 불확실성,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 종목의 차익 실현 나서고 자금 유출되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이 환율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율 자체가 굉장히 우리 부동산 가격이나 모든 자산 가격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강세, 이제 1,500원을 넘어가며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구조적인 약세, 원화가, 그리고 그 구조적인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풀린 돈이 많은 만큼 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부동산의 강력한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고, 올해는 강남과 한강벨트 위주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제 외곽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 성북, 은평 등등으로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경기,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 외곽과 경기도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시작되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되면 이제 경기도나 경기도 외곽까지 쫙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은 평택이 보통 이런 때 미분양이 많았던 데들은 미분양도 다 해소가 돼버리고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이게 전월세 수급도 그렇게 되고 환율도 엄청 올라가고, 이제 환율이 오르면 왜 집값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저번 시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왜 굳이 부동산인데 환율을 다루느냐라는 것,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